자,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형은 자, 첫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는데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두 가지 형태를 봐요.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뭐냐? 대표적인 형태는 이런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를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형태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인데요. 사실 이제 뒤쪽에 나오는 모든 계산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이 다 잡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불분명해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어디로 갈 것 같은데? 뭘 것 같은데? 무슨 값일 것 같은데? 라는 직관이 필요하고 그 직관을 확인하는 도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직관과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관과 실제 값이 다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시선을 맞춰 놓으면 실제 값하고 여러분들 직관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간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x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무한대 세제곱이니까. 얘는 무한대 제곱에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x 세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크겠어요? 3x 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크겠어요? x 세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지겠죠. 예를 들면 100을 집어넣어 봐도 그래요. 100의 세제곱이고 얘는 100의 제곱에다 3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100의 제곱이 끄집어내지면서 100 빼기 3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커져 나가니까 얘는 한없이 큰 값이 될 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는요. 값을 대입해 보면.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는 논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자라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면 1-x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도 돼요. 왜냐? 얘 무한대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1로 가요. 그럼 무한대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1은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관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방법에 의한 극한이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가다듬으면 충분히 답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형태는 그냥 큰 놈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차수 부호에 자, 무한대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유리화를 해줘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계산이 안 되냐면 저 루트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트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면 루트를 없애면 되죠. 루트를 없애는 방법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를 곱해주겠다는 거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를 곱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해도 이 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주면 3x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 플러스 x가 되는데, 자, 얘 몇 차식이냐면 2차식에 2분의 1차식이라서 1차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1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차식이고요. 얘도 1차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식분의 1차식 무한대로 가고 있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고,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은 개수만 따지면 됩니다. 왜 개수만 따지면 되느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줘 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루트 x로 나누게 되면 루트 안으로 x가 들어가면 x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x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x로 나눴으니까 3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 놓고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전부 다 0으로 간다 해서 루트 1 더하기 1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루트 1 더하기 1분의 3.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이 루트 1은 어디서 온 숫자? 여기서 온 숫자. 1은 어디서 온 숫자? 여기서 온 숫자. 3은 어디서 온 숫자? 여기서 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분의 3이다라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갈게요. 자, 어디를 하시면 되냐면 15페이지에 자, 예제의 10-1번 말고 10-2번 한번 해볼게요. 10-2번. 아, 10-3번이 더 좋겠네요. 10-3번. 예제입니다. 위에. 10-3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극한값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방법을 아주 여러분들 물건 다루듯이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심심하지? 심심하잖아. 이거 봐봐. 심심하다.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연습 문제. 자, 너는 할 게 없다. 그러면 뒤에 연습 문제를 펴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하는 거예요. 뭘 아니야, 아니긴. 얼마나 재밌겠어. 어? 재밌지 않겠니? 오, 잘하고 있어요. 파티걸. 파란 티셔츠걸. 파티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파티걸? 아, 왜 안 하고 있어? 저 문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 저 문제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 저 문제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하는데 말이 필요하다? 네, 설명해 줬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무한대에다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가고 있고 루트를 씌웠잖아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고 빼져 있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왜 안 되냐?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 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요. 자, 요거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자, 4x제곱에 플러스 5x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자, 4x제곱에 플러스 5x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 남들 봤더니 되게 쉽게 계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리해봤나? 요리해본 적 있나? 양파 썰어봤나? 뭐 안 썰어봤나? 요리를 해봤는데 양파를 안 썰어봤다니 뭔 소리야. 양파를 안 써는 요리가 있나? 아, 양파를 써는 게 고급진 거야? 예. 아, 새로운 정의입니다. 양파를 썰어야 고급 요리다. 예, 새로운 정의예요. 자, 양파를 썰어요. 근데 양파를 어떻게 써느냐? 아, 뭐 그 백종원 씨가 쓰는 이 큰 칼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면 아주 잘 잘린다라는 걸 알더라도 사실은 안 해보면 못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 그 백종원 씨가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양파를 써는 그 상황은 그 백종원 씨가 칼을 처음 잡았을 때부터 그 칼을 잡았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일반 칼로 쓱쓱쓱쓱 잘라보다가 손톱도 같이 자르고 손도 살짝 자르고 껍질도 살짝 이렇게 같이 자르면서 그렇게 익혔던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양파 하나 썰 시간에 그 사람은 양파를 10개, 20개를 썰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를 잘 익혀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어떻게 단축을 시키느냐? 매번 이거 계산하는 거 다 쓰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한 다음에 2 더하기 2분의 10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간 과정이 있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과정이 어디 들어온다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요렇게니까 요렇게고 요렇게지 막 쩔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줘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루트 4x 제곱 플러스 5x 나 플러스 루트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x 자 마이너스 5x분의 자 요거 유리화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10x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 놓고 보는 거죠. 몇 차식? 1차식. 몇 차식? 1차식. 1차식 더하기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아 1차식으로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1차식으로 나눠주면 루트 x로 나눠주면 x 제곱이 돼서 들어갈 거니까 4 더하기 x분의 5가 될 거고요. 4 빼기 x분의 5가 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10이 나오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4분의 10. 그래서 4분의 10. 그래서 2분의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나중에는 이제 요 과정이 다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뭐 암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꼴은 어떻게 하냐면 유리화 한 다음에 유리화 후 그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풀었던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거의 패턴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패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4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4가지만 알면 돼. 4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이상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0분의 0꼴인데요. 자, 0분의 0꼴은 당연히 아까 전에 계산을 해봤지만 이런 걸 얘기해요. 자, 리밋 x가 0으로 가는데, 아니 2로 가는데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할 때 리밋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2를 썼는데 이 극한의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2가 아니면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0이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2보다 큰 값 2.1을 집어넣었을 때 0.1, 0.1 약분 0.2, 2.1 딱 집어넣고 4.1이 나오는 그 과정을 해봤다면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약분해도 되는구나. 왜? 2는 집어넣지 않고 2로 가까이 가는 2.1 넣으면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약분해놓고
집어넣은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한값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약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입하는 게 필요해요. 인수분해, 약분, 대입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문제를 한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3페이지 보세요. 아니지, 미안해요.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에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3번. 6-3번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여태까지 봤던 시험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실제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 풀 수 있었지만 못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어려운 거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쉬운 거 틀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수능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21번, 29번, 30번이 킬러 문제라고 나와요. 근데 이 세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88점을 맞았어요. 21번, 29번, 30번만 틀려서 88점을 맞았어.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한양대를 갔어. 근데 난 한양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다시 가고 싶어. 그래서 재수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뭐만 하냐면 21번, 29번, 30번만 죽어라고 풀어요. 그래서 다음 해 수능이 됐어. 21번, 29번, 30번을 다 맞았어. 근데 앞에서 10번, 15번, 17번을 틀렸어. 그럼 여기서 12점 맞았지만 여기서 12점 깎였어. 그러면 1년의 생활이 그냥 물고 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재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삼수를 하게 돼요. 왜? 아니 21번, 29번, 30번을 이제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멈추겠어요? 똑같은 데를 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삼수를 한단 말이에요. 삼수를 해요. 근데 그 삼수 때는 더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21번, 29번, 30번은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여기에 또 계산 실수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21번, 29번, 30번 중에서 한두 개를 또 틀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멘붕에 빠지죠. 근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통 남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군대 끌려가죠. 그래서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냥 다니던 학교나 다니자 해서 처음에 그냥 갔던 학교를 몇 년을 거쳐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추는 학생도 실제로 100점이 나오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쉬운 문제도 다 잘하고 어려운 문제도 다 잘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하는 학생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 실수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심지어는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작년에 그 광문고 그 여러분들 위에 선배 한 명이 다 잘했어. 다 좋아. 다 잘했어. 근데 그 단답형을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이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린 거야. 다 틀렸어요. 그래서 원래 성적으로 따지면 거의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이 나와야 하는 학생이 4등급 정도가 나온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공부할 때 나는 어려운 걸 잘 풀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 기본을 잘 하고 그리고 나서 어려운 걸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잘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계산을 하시면서 기초 계산에서 내가 틀리지 않는가, 기초 계산이 내가 완벽한가, 기초 개념이 완벽한가 이런 것들은 항상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제 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드렸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약분을 해주는 거죠.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2에다가 x-3이 될 테니까. 자, 인수분해를 해도 된다. 왜? 얘는 0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다. 약분한다. 그래서 2를 넣는다. 넣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답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고요. 0분의 0꼴 계산은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0분의 0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7-1번을 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x에다 2를 넣어보잖아요. 얘는 0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마찬가지로 얘가 루트 9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는 거분에 0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 계산은 대부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약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약분을 못하죠.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그래서 이 루트를 없어지게 만들어줘야죠. 이 루트를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유리화가 가장 좋아요. 유리화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시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리밋 x가 2로 갈 때, 자, x-2분의, 자, x-2에 루트 x 플러스 7 더하기 3분의,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면 x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x-2가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도 x-2, 아래도 x-2가 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약분해 주시고 2를 갖다 집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라는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0분의 0꼴 계산입니다. 그래서 요 0분의 0꼴 계산까지를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뭐를 해주시면 되냐면 밑에 6-1번을 한번 해주시고요. 노트에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7-1번도 한번 해봅니다. 유리화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 8-1번은 했으니까 6-1번하고 7-1번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안 된 사람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 아니 밑에 6-1번, 7-1번 유제입니다. 밑에.
얘는 질문하시고 빨리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사람 뒤에 것도 하셔야 되고요. 건이 뭐 하는 건가? 다 했나? 다 했으면 여기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도 단계가 있거든. 스텝 1, 그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스텝 2가 조금 어려우니까 스텝 1을 풀고 조금 난이도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스텝 2는 해보시고. 예, 바꾸고. 한번 뛸까요? 여기다 넣으면 올리고 여기다 넣으면 무한대로 여기다 모양이 똑같은데 왜냐면 x로 나눈 거죠. x로 나누면 얘는 1이 되지만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x 제곱이 되고 x분의 1이 되고 x 제곱분의 3이 되고 x는 0, 0, 0 1분의 0. 그래서 똑같이 연결.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6-1번부터 답을 불러볼게요. 이건 홍일점의 답이에요. 자, 1번에 4, 2번에 5분의 7, 3번에 4, 4번에 2분의 5, 5번에 1, 6번에 4. 반발이었네. 자, 7번에 8분의 1, 7-1번에 7-2번에 4, 7-3번에 2분의 1. 맞네? 자, 4번은 4분의 1, 5번은 12, 6번은 9. 네. 잠시만. 마이너스 1, 3분의 3분의 2, 3분의 2가 3분의 2,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계산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패턴은 뭐냐? 네 번째 패턴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이에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인데 사실 앞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배웠어요. 사실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식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식 정리만 잘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1번, 2번, 3번 방법으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해요. 자, 식 정리만 잘 해주시면. 자,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뭐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x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얘 어디로 간다고요? 0분의 1, 0으로 가는 것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1로 가기 때문에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거든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0으로 가는 힘이 세면 0으로 가는 거고, 무한대로 가는 힘이 세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0으로 가는 힘과 무한대로 가는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특정 값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선생님이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정리만 잘하면 된다 했어요. 식정리만. 자, 식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1에다가 요거 통분만 잘해주세요. 분수식이니까 당연히 통분이 필요하거든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x 플러스 1분의 x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갈 때 이놈하고 이놈은 약분이 충분히 가능해요. 왜? 0이 아니면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0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을 잘 정리만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밑에 11-1번에 1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만 잘하면 된다? 식 정리만 잘하면 앞에서 배웠던 뭐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든지, 자, 이런 극한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식 정리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이죠. 11-1번. 자,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형태를 보셔야 돼요. x가 3으로 가게 되면 0분의 상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3을 집어넣어 보면 4분의 9거든요. 4분의 9니까 빼면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는 거고요.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이 식만, 얘는 더 이상 뭐 정리할 게 없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 x가 3으로 갈 때, 자, x-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식을 정리를 할 거예요. 4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으로 통분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4를 곱해주시고, 여기다가는 x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 자,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가 될까요? 이거 9가 나와야 되는데. 예? 4, 1, 3, 3,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죠?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3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고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배운 적 있어요. 인수정리 뭐라고 배웠냐면 알파 넣어서 0 나오면 fx는 뭐 가지고 있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 가지고 있다. 이게 인수정리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3을 넣어서 0이 나오잖아요.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정리해서 분자가 0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분자가 0이 나온다는 뜻이야. 3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을 넣으면 0이 나온다. x-3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실 때 자,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4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라고 딱 써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 x-3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4x가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 그래서 얘는 리밋 x가 3으로 갈 때 자, x-3분의 1이고 얘는 4의 x 플러스 1이고 얘는 x-3이고 그 다음에 얘는 4x 플러스 3이니까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4x 플러스 3 써주신 다음에 약분하시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3 집어넣으시면 16분의 3 집어넣으시면 15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6분의 15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극한값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만으로 사실 끝나냐? 그렇지 않고 극한값이 있을 때 어떤 성질, 극한값이 있을 때 성질을 안다면 극한값을 구하고 구해놓고 그 두 개를 곱한 것이나 더한 것들을 또 다른 계산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극한값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극한값의 성질. 그래서 네 번째는 극한값의 성질. 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모든 극한값은 지금 얘기했던 극한값 계산과 지금 얘기할 극한값의 성질을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알면 모든 극한값을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극한 뒷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응용이에요. 전부 다 응용이니까 결국 이것만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자, 극한값의 성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극한 자체가 우리가 정의를 할 때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원래 정의에다 쓰는 것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x가 한없이 3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1, 3.01, 3.001. 그럼 이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은 2에도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3.1, 3.01, 3.001 점점 3으로 가까이 가고 있긴 하지만 2의 입장에서도 얘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간격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간격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 자체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정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 극한값의 정의를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런 걸로 치자. 그 정도로만 생각해.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증명이 안 된다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한값의 성질은 증명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증명을 해? 그래서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원리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자, 이런 성질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밋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이거이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거이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c를 앞으로 뺀 다음에 리밋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계산해도 괜찮다. 그래서 c 곱하기 알파가 나온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성질이고, 실수배는 마음대로 뺐다가 다시 꼈다가 막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밋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더해. 자, 이렇게 더해. 자, 이렇게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두 개 따로따로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성질이고요. 자, 세 번째 성질은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fx랑 gx를 뺐어요. 자, 뺀 것도 마찬가지로 리밋 x가 a로 갈 때 f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gx를 따로따로 떼서 계산해도 괜찮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성질인 거고, 자, 네 번째 성질은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fx분의 gx, 아니 gx분의 fx라고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도 괜찮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한 걸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기존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새로운 건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거기 가서 뭘 해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로마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야,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분모와 분자 관계이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요게 가능합니다. 요게. 그래서 문제 출제할 때는 요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아마 문제 출제를 할 것 같고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결론을 한마디로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수렴한다면 실수처럼 계산 가능하다. 자, 실수처럼 계산 가능하다.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곱하기 어디 갔니? 곱하기.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도 마찬가지로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fx랑 리밋 x가 a로 갈 때 gx 두 개 곱한 거와 같고 이게 알파 베타로 간다. 자, 이게 5번이라고 이렇게 쓰죠. 자, 수렴한다면 실수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저 안마기 광고 바디 프렌드 본 적 있어요? 사랑한다면 바디 프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똑같이 음을 맞춰가지고 수렴한다면 실수처럼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바디 프렌드 선물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수처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면 실수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수렴한다면. 자, 그래서 수렴할 때만 그렇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해 왔던 것이 다 그런 거야.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x가 1로 가면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2로 가까이 갈 것 같다. 2다. 근데 얘도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5로 간다. 근데 나누기가 과연 2분의 5로 가냐? 극한인데, 니네들이 처음 배우는 극한인데 기존의 나누기처럼 그냥 계산을 해도 되냐? 사실은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쓴 거죠. 된다고 생각하고 쓴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락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썼던 거죠. 원칙대로라면 거기 가서 새로운 곳에 법을 알아보고 이거 써도 되나? 물어보고 나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기존에 쓰던 대로 2분의 5 쓴 거야. 2분의 5 썼어. 그런데 마침 거기에 법도 그래 2분의 5 써도 돼 라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법을 알고 써야 됐지만 이 법을 알고 나니 조금 더 극한값 계산하는 데는 이제 쉬워졌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실수대로 계산을 해도 됐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 이거 물어볼게요. 자, 리밋 x가 3으로 가는데 fx 더하기 4가 5로 간다. 그러면 리밋 x가 3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지금 얘가 5로 간대.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니 그냥 생각한 대로 얘기해. 너무 이제 꼬아서 내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지. 1로 가야지. 아니야? 이렇게 안 풀 거야? 이렇게 하면 1 아니다. 1이다 이거 안 풀 거야? 답은 1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얘가 왜 1로 가? 1로 안 가면 5로 못 가나?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설명의 근거를 이걸로 쓰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얘가 5로 수렴해요. 수렴하잖아요? 그 다음에 리밋 x가 3으로 갈 때 상수함수인 4는 x에다 3을 넣거나 4를 넣거나 항상 4로 수렴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수렴한다면 뭐처럼 계산 가능하다? 실수처럼 계산 가능하다. 이건 뭐 한 거죠? 얘에서 얘를 뺀 거 아닙니까? 즉 리밋 x가 3으로 갈 때 자, f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에서 4라는 함수를 뺀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각각 따로따로가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니까 여기다 5, 이게 수렴하는 값이 5고 이거 수렴하는 값이 4니까 이렇게 해서 1로 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직관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왜 1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잖아. 수렴하는 거는 두 개를 뺀 것도 두 개를 뺀 값으로 수렴해. 그게 뭐의 성질이야? 극한값의 성질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누가 물어볼 거예요. 야, 이게 왜 5면 이게 왜 1로 가야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극한값의 성질을 설명해 주시고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성질이 알려져 있어. 이걸 쓸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친구들한테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수렴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수렴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자 이걸 한번
이걸 한번 해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3이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가 0이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뭐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 얘가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겠니?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극한값 계산을 떠올리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0분의 0에서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에서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꼴 중에 가능한 거는 얘란 말이에요. 그럼 수렴하는 꼴이 얘였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고? 그럼 너도 0으로 가야 수렴하겠지. 그래서 너가 0이다 라고 쓰기는 했으나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으나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계산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야, 계산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수렴하는 놈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우린 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딱 줬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니까 이거 사용하면 무조건 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쓸 수 있어요. 수렴하죠? 수렴하죠? 수렴하고 수렴한단 말이에요. 수렴하고 수렴하는 놈은 뭐 할 수 있냐면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보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얘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뭘 해야 얘가 나오냐고. 예? 이거 두 개를 뭘 해야 얘가 나오냐고. 곱하면 나오잖아요. 곱하면. 예, 그래서 두 개 곱하는 거야. 야, 너 수렴하고 너 수렴하니까 두 개 곱한 것도 두 개 곱한 수렴하는 값의 곱으로 수렴하겠지. 왜? 누군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건 참이니까. 항상 참이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고 그 다음에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fx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얘가 뭐냐? gx다. gx이기 때문에 gx는 0으로 가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3을 0으로 갈